육사를 20배로 졸업을 하고 공학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주로 제 생애 많은 부분을 보냈습니다. 제가 국방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장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장관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땅굴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다. 1953년에 휴전이 될 때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뭘 터득하는가 하면은 땅굴이 정말 중요하다. 작전에 정말 도움이 된다. 또 유괴 엄호 같은 것이 참으로 유용하다 하는 것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뭘 만들었습니까? Y형전지를 만들고 땅굴 파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제 한미연합사 보고가 중요하죠. 현합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개 이상의 20인가 24개 이 정도의 의심스러운 땅굴이 있고 12개 이상의 확실시 되는 땅굴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고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22 내지 24개라는 것은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의심스러운 땅굴에 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2 내지 24개 중에 단거리 땅굴도 있을 겁니다. 장거리 땅굴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또 12개의 땅굴이 존재한다는 것, 확실시 되는 땅굴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최소한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땅굴 관심도 없고 땅굴 모를 때 있습니다. 뭐 1, 2, 3 땅굴 그거 나온 건 알지만 내가 땅굴에 관심이 없죠. 내 임무도 아닌데. 근데 우리 실장이 이제 스웨덴에 가서 고급 카메라를 사려고 갔습니다. 스웨덴에. 가서 카메라를 사려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코리아는 한국 사람은 현금을 가져와라. 무역할 때 우리가 LC를 오픈하고 합니다.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노스코리아가 북한이 와서 이때 TBM을 20대를 구입해 갔답니다. 20대를 구입해 갔는데 돈을 안 준다 이거죠. 돈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때가 1970년 1년 70년 이때였는데 70년 71년 이때였는데 한국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하고 뭐 비슷한 사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TBM 20개를 사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무역업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북한이 고급 TBM을 12대를 사갔다고 이태리 자기들 그 하는 데서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로버트형 TB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TBM 이게 돌아갈 때 엄청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성에서 한 20대가 한 2, 3m 우리가 팠는데 거기에 땅굴 그 밑에서 TBM이 돌아가니까 땅이 울렸습니다. 땅이 울려가지고 그동안에 땅굴 믿지 않던 사람이 바닥에서 울리니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땅굴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형은 소리가 안 납니다. 톡톡 치니까. 그 되게 비싼데 이거 왜 사갔겠어요? 이거 사다가 뭐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안 샀어요. 그 비싼 거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도 좀 시끄러워 하면 되지. 우리나라도 안 사는데 북한이가 왜 사갔겠습니까? 우리 지휘부라든가 예를 들어 뭐 청와대란가 이런 고급 지휘부 소리 나서는 안 되는 곳을 공격할 때 아마 출구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진로했던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서 TBM을 샀어요. 그래서 그 회사 때문에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나 좀 만나게 해달라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 기억으로 여의도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여의도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말하는데 보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사갔느냐. 그 사람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북한에서 주의를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그래서 100몇십 대를 120대인가 뭐 이렇게 사갔다고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문제가 내가 그걸 땅굴 파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왜? 북한은 자기가 보기에는 북한은 고급 기술자들이랍니다. 그런 고급 기술자들이 왜 땅굴을 파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지 않았을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을 고급 기술자로 보느냐 하는 거죠. 북한을.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TBM을 팔면은 다 교육을 하죠. 자기가 교육 다 하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뭐가 이상 있다고 좀 와달라고 하는데. 그 와보면은 자기가 가르쳐 준 기사는 어디 가고 없고
또 다른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또 이런 것도 묻고 한답니다. 근데 북한 기술자는 TBM을 분해 결합을 자기들이 다 한답니다. 맘대로 분해 결합한다 이거죠. 원더풀 엔지니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땅굴을 팝니까? 하는 것이 스위스 기술자의 말이었습니다. 파는 기술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남준 씨가 평양 북쪽에서 자기가 땅굴을 팠답니다. 10m 직경짜리를 팠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10m 직경이 땅굴을 그 평양 북쪽 태천 근처에서 판다는 것은 아무튼 핵무기가 아닌가 생각돼. 그 목적으로 그걸 파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팠느냐 그랬더니 8명이 1개조가 된답니다. 군부대가 8명이 1개조가 돼서 3개조 24시간 판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조당 8시간씩 24시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는데 10m 직경의 고를 하루에 8m 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장거리 땅굴이 대충 2.5m 정도 됩니다. 이 넓이가. 그런 건 자기가 파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정하는 겁니다. 자, 10m 직경의 그 넓이 갖는 땅굴을 하루에 8m 판다는 것은 최적 바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냥 대충 정사각형 계산해서 10곱하기 100에다가 파는 한 800입방미터를 팝니다. 이것을 3m 직경의 정사각형을 계산하면은 3, 3은 9니까 길이는 10배 더 가겠죠. 이게 더 10배가 넓으니까 이건 작으니까 10배를 더 가겠죠. 그렇게 해서 한 80 내지 100m를 더 갑니다. 10배니까. 더 가겠죠. 그러면은 엄청나죠. 그러나 이제 길어질수록 땅굴이는 길어질수록 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작기 때문에 큰 것보다 좀 더 어렵고, 그렇죠? 또 길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날려야 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4분의 1로 추정합니다.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80 내지 100m 팔 수 있는 것을 산술적으로는 내가 20 내지 30m로 보고 그것도 내가 20m로 정했습니다. 20m 한 4분의 1, 5분의 1 되죠. 내가 추정하는 것에 20m 파는 걸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BM으로 굴착하는 것은 이게 한 50km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화성에서 그 밑에서 그 땅 TBM 돌아갈 때 웅하게 울릴 때 저는 없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 말에 의하면 내가 하루에 한 30m는 갈 것이다. 내가 왜 30m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작은 TBM이 없기 때문에 토목기사가 그걸 내가 만났던 토목기사는 그건 몰라요. 그때 10몇 m짜리인가 그것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제 그 다우징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소리 나는 거 따라 이렇게 가니까 하루에 5, 60m는 가겠던데 그 사람 말로 그래요. 나는 30m 정도만 보겠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TBM이 이렇게 됐습니다. TBM은 1960년대 말에 상용화가 시작됐어요. 구라파에서. 그 내가 아까 그랬죠. 70년경에 그 스웨덴 사갔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TBM이 상용화 되자마자 사간 겁니다. 제일 먼저 사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북한에서.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 팠다고 보면은 1954년부터 70년까지 16년간을 팠죠. 이거 산수적으로 계산하면은 하루에 20m씩 1년이면 한 7km 가죠. 365일이니까 10년이면은 70km 가죠. 그렇죠? 16년 계속 한 100km 갑니다. 그로 60년 파도 그걸 계속해서 60년간 파도 얼마입니까? 10년에 70km니까 66, 74, 420km 가야 그것만 파도. TBM 50 파도 420km는 간다는 것이 논리죠. 가죠. 팠는지 안 팠는지 제가 모르죠. 그러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1년부터 이제 TBM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30m 하루에 팠다고 가정하면 그걸 지금 몇 년 팠습니까? 우리 몇 년 팠다고 뭐 71년부터 팠다고 해서 뭐 한 30년, 40년, 한 40년 팠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400km 가죠.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그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 기술적으로 또 시간상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다.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으로 굴착했을 때 이제 이거 계산하면 한 500km 이상 충분히 간다 이거죠. 제주도는 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 제주도는 바다가 깊어서 압력이 커집니다. 지금 북한의 땅굴이 대충 한 70 내지 100m 밑으로 옵니다. 축소는. 거기서 이제 출구가 있으면 출구 쪽으로 이제 나와서 그것이 20-30m. 제일 낮은 것이 화성에서 한 23m에서 발견된 게 있고, 지난번에 운천에서 한 40m 밑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도버 해협을 보세요. 도버 해협은 5년 만에 직경 10m 이상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5년 만에 다 팠어요. 근데 지난번에 뭐라고 그래요? 채널 A에서 나와가지고, 국방부에서 이제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추록을 다 뭐 수십만 대 추록을 언제 파냅니까? 뭐 나를 치죠. 계산을 안 해봐서, 계산하면 충분히 내가 뭐 해서 20개, 간단히 계산해보죠. 이게 한 축선에서 5대씩만 퍼낸다 해도 5대 하루 종일 24시간 파내는 건 문제 없겠죠? 그래서 뭐 하루에 출구 하나에서 5추록 퍼낸다. 그러면 20개면 우리가 1020개면 20개면 얼마에 100추록이 나오죠. 100추록이 1년이면 36,000추록이죠.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만 추록이죠. 60년이면 64, 200만 추록이 넘어가요. 파고도 남는 거죠. 도버 해협은 그 넓은 그 터널을 5년 만에 50km 다 판 거예요. 그리고 그 TBM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TBM이 참 잘 듣는다. 근데 지난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나왔더니,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양반이 땅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박종진 PD가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땅굴 있다고 주장해서 그 사람을 불렀답니다. 난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땅굴 있다고 해서 불렀는데 땅굴 없다고 갑자기 주장하니까, 저 양반 왜 땅굴 있다고 주장하니 나와서 땅굴 없다고 합니까? 그 양반 주장이, TV에 못 씁니다. 우리 쓰는데 경상도에서 파는데 못 써서 안 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교수로서 양심 있는 사람입니까? 참 큰일입니다. 정부에 그렇게 하청을 해야 먹고 삽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TVM은 이렇게 워킹 잘한다 하고 이제 도버 해협을 판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TVM이 아니었더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버 해협은. 그런 걸 다 판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이제 또 전술적으로 타당해야 되겠죠. 전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땅굴 파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전술적으로 타당한 거죠. 북한이 대충 20만 내지 30만, 통상 특수군이 30만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충 20만. 나는 항상 적게 잡니다. 20만 내지 30만 정도 있다고 보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축선이 20개면은 축선 하나에 20개씩만 자, 출구 20개씩만 자, 20개만 되겠습니까? 200km, 이제 축선 하나에 200km 잡고 20개만 나오게 엄청나게 많겠지만 최소한으로 잡아서 축선 하나에 20개만 출구가 있다고 보면은 20개니까 400개가 나오겠죠. 출구 400개. 출구 400개에서 몇 명이 몇 분 만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1년에 1시간에 4km 보시면 되겠죠. 1시간 4km. 1시간 4km 걸으면은, 그러나 이제 무장하고 나오니까 거리가 좀 있고 하는 게 넉넉히 2m 간격으로 나온다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1m 간격으로 나면 4,000명이 나오겠죠? 4km 가니까. 2m 간격으로 나면 2,000명이 나오겠죠? 근데 또 이게 평지가 아니죠. 그래서 9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속도를 또 반으로 줄입시다. 그렇죠? 그럼 1,000명은 나오겠죠, 1시간에. 줄잡아 1,000명은 나오죠. 그럼 30분이면 500명이 나오겠죠. 그럼 30분이 500명 다 나오는 거야. 한 400명 나오는 거 다. 그럼 400개면 20만 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30분 만에 20만 명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돋보고 알 수 있는가? 이 사람 내가 당시 현직에 있을 때 합참 정보 쪽에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군 복장을 자꾸 사간다고 하는데 나한테 와서 좀 알려다오. 그랬더니 합참 정보 쪽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전에 내가 92,
2년에까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와서 하는 말이 북한에서 그때 20만 벌인가 뭐 30만 벌을 홍콩을 통해서 우리 국군 복장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조선일보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복 바뀔 때마다 또 사가 이 사람들 20만 벌, 30만 벌. 그럼 이건 확실히 자기들한테 이 악은 복장을 입혀서 우리한테 침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엔투기로 20만 명 침투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20만 대군을 잠깐 사이에 우리나라에 침투시킬 수 없습니다. 또 그 복장을 입은 사람이 전선에서 싸울 수는 없죠. 전선에서 싸우면 자기들끼리 오해해서 자기들끼리 사격하게 되죠.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적군 복장을 입혔을 때는 반드시 적군의 후방이 침투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정종 씨한테서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내가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보고하려면, 장관한테 보고하려면은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다. 녹음만 갖고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땅속에서 직접 소리 날 때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하루는 밤 1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땅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행주산성이었습니다. 행주산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이크는 땅속에 한 30m, 한 30m 내에서 30m, 40m 내다 받고, 그다음에 내 귀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대고 들은 겁니다. 이어폰을 대고. 근데 그때 거기서 우르르 하는 기계 소리 이제 처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1번째 증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탐사, 우리가 땅을 파고 녹음을 하고 하는 것 위에 레이더를 이용해서 확인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군산 비행장 앞에 하고 화성 땅굴. 이미 녹음이 됐기 때문에 뭐 필요는 없지만은 레이더를 그 당시에 그 김철희 장로님이 그 많은 자금을 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레이더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로 확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산 비행장은 이제 우리가 굴착한 건 아니고 가서 이제 레이더로 찍었고, 화성 지역은 이미 우리가 녹음됐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레이더를 사용해서 찍어서 미국에 보내서 미국 기술자가 빈 공간이죠. 거기는 빈 공간이라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GPR, Ground Penetrating Radar라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개발한 건데, 이거 뭐 땅굴 찾으려고 개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보물 찾으려고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걸 좀 이야기 드리면은, 레이더는 대부분 이 파장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밑에 뭐 있다는 걸 발견해낼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많이 뚫고 들어가죠. 파장이 짧을수록 직선으로 나가고 많이 뚫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긴 걸 써야 지하로 들어가는데, 파장을 긴 걸 쓰면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웨어 처리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파장은 긴 걸 약 800, 그때 내가 알기로 800메가 사이클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을 못 그려냅니다, 원래. 그런데 그걸로, 파장을 쏘아서 받은 다음에 이걸 처리해서, 소프트웨어 처리해서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굴이다, 빈 공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미국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완전한 증거죠. 빈 공간이니까. 윤석민 국방장관하고 같이 가서 김관진 국방장관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윤석민 장관님 이름을 여기다 넣은 이유는 윤석민 장관이 이걸 읽어보시고 다 했어요. 내 이름을 넣어서 발표해도 좋다. 이메일 인터넷에 띄워도 좋다 해서 띄운 거고, 제가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장관님 이 장관 한번 고발하시죠. 제 이름하고 같이 그랬더니 윤석민 장관께서 내가 전임 장관이 어떻게 후임 장관을 고발합니까? 고발하나? 윤 박사 그건 내가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간뒀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더라면 별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땅굴은 그분이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연구소에 뭐 땅굴 연구팀까지 놔두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왜 국방부가 이걸 감추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제 제3땅굴을 찾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제3땅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부성인가요? 김부성인 그 북한에서 넘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여기입니다 해서 하고 있었는데 못 찾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론 그 사단이 전두환 대통령 사단이 경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찾는 중에 밑에서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폭파되면서 물이 팍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분석을 시켰습니다. 근데 분석한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죠. 분석한 건 옳습니다. 분석해서 화약 성분이 있습니다까지 좋았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다가 뭐 간첩이 들어와서 시한신관 넣어가지고 이제 터진 것 같습니다. 아마 땅굴 없다고 주장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들어와서 간첩이 뭐 화약을 넣고 시한시간을 넣고 이따가 장이 달아나고 나중에 터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들은 겁니다. 그 대통령이 화가 날 수밖에 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심한 말 어떤 놈이야 그랬답니다. 어떤 놈이 사단장이냐 이거죠.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 땅굴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경비를 어떻게 하기에 간첩이 거기 들어와서 시한폭탄을 묻고 가나? 아주 그건 박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그걸 믿으신 겁니다. 그렇게 흥분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땅굴 못 찾았으면 아마 전두환 대통령께서 좀 당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찾았죠. 찾아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포상을 받으시고 이제 참 영웅이 됐죠.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전술전략이란 부대 근무를 많이 안 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땅굴 찾으면서 너무나 애를 먹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두 곳에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상위직이 근무한 두 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땅굴은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다고 했어도 못 찾는데 이렇게 애먹었잖아요. 간첩이 김부성이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해도 못 찾았다고. 찾기 힘들었는데 이게 찾기가 힘들고 찾아봐야 전술 전략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 찾기 힘든다는 말까지는 맞았지만 전술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전투 부대 이 생활을 별로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땅굴이야말로 월남을 패망하게 하고 월맹이 베트남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땅굴인데 그게 전술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까? 땅굴 어디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방부 은폐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위직 내가 아까 말했던 뭐 참모총장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한번 그런 말을 하니까 땅굴을 은폐를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또 이제 계속해서 밑에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땅굴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적성 세력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또 적성 세력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적성 세력이 이거예요. 전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하자. 난 국방과학연구소에 땅굴 찾는 연구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왜? 나는 유도탄 쪽에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건.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무슨, 자기가 땅굴 파는, 이제 해산이 됐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땅굴 그쪽에 연구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산하는 건 좋은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해산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거기까지는 내가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쓴 예산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런 말 했겠어요? 그건 청와대 안에 적성 세력이 그건 박정희 대통령 때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최덕신 장군이 장관까지 하고 할 때 우리가 간첩인 줄 알았어요? 몰랐죠? 나중에 간첩이죠. 알고 보니까. 북한이 13명에 들어가 있고 그 부인이 지난번에 한국에 북한 무슨 대표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첩이 상위층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겠어요. 청와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원체 강력하니까 이게 지하에 묻혀 있다가 물 밑에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약간 잘 모르고 이 소위 적성 세력에 대해서 좀 풀어지는 듯 하니까 이제 나와서 행동을 하는 거죠. 예산 물어내라고 한 거예요. 설마 국방부에서 예산 물어내라고 했겠어요? 국방부에서 예산 한번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예산 물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또 잡비 뭐 이런 게 어떻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뭐라, 야, 너 그거 또 다 물어냈어? 그래서 다 물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물어냈겠죠. 그 후에 땅굴은 이제 못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명하지 못한 지휘관들과 적성 세력이 합동으로 이걸 못 찾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장 막아야 되겠죠. 당장. 그건 뭡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운영한 기동타격소대라고 있어요. 기동타격대. 이거 즉시 운영해야 됩니다. 즉시 운영을 해서 부대 주위에, 특히 부대 주위에 순찰을 해서, 계속 순찰을 해서 소리 나는 곳, 특히 야간에 소리 나는 곳을 확인하고, 또 민간인들이 소리 가깝게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데 나는데 신고가 들어온 곳은 또 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당장 공격에 들어와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구 이걸 무능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일선에 가서 제일 전방적이죠. 그 가까운 데 가서 축소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려온 걸 한 20여 개 되니까 그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가지고 우리가 뚫으면은 폭파시키고 뚫어가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짓 하면서는 공격 못 하겠죠. 그렇죠? 뚫고 달아가고 하는데 뭐 전쟁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려고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걸 다시 확인해서 그때 방법을 써서 이제 이걸 무능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할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인데, 그럼 대통령께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거죠. 대통령께 알리기 위해서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보고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보고가 됐고, 그래도 반응 안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직접 보고가 됐답니다. 근데 반응 안 했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이제 지금 보고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 보고하니까 아니라고 보고하겠죠. 그럼 기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야 되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A입니다 하고 나오고 한 사람이 B입니다 하고 나오면 자기 잘 모르고 아는 거야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가서 봐도 모르겠고 하는 것은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서 토론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뻔하지. 금세 나오겠죠. 질문 답변은 금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들어보면 알죠. 그 정도 대통령에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하고 직접 지시하지 않는 한
이 땅굴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죠. 뭐 또 몇 개 하다가 안 나오면, 아, 이거 봐라. 다 엉터리다. 하나도 없는데, 하나 나와서, 하나 해서 없으면 이거 봐라. 없다. 이건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려면 기술자를 시켜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왜 그런지, 전두환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를,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를 너무 좋아했고, 너무 좋아했다고는 말 잘못됐고, 당연히, 안보와 경제의 초석은 뭡니까? 과학기술이죠. 근데 그 다음 대통령부터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보세요. 과학기술자 하나도 없어요. 또 전두환 대통령 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석이 이제 과학기술 수석이 하나 있었죠. 경제 제2수석이라고 과학기술 수석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 청와대 수석 중에 수사받고 영창에서 복역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과학기술 수석이었던 오원철 씨라고 했어요. 그분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기억으로 영창에서 복역하고 나온 사람은, 정식으로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사람은 그분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리고 또 인문계통이 말을 좀 편하게 해주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과학기술자는 뭘 따지죠, 자꾸. 저도 지금 자꾸 따지죠. 따져서 설명하니까 아마 싫었던 것 같아요. 다른 채널에서 초청 안 합니다. 지난번 채널 A에서 박정진 PD가 초청이 다 혼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조금 있더니 뭐 TV 조선을 옮기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앞으로 제가 기회 있으면은 땅굴, 전자기업폐기, 핵무기가 따로 내가 설명드리겠어요. 시간 있으면 설명드리고,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관이 돼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 그냥 끝내겠습니다.